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데이비커입니다. 자, 오늘 조립 구성은 인텔 i5 13500 CPU를 기반으로 해서 조립 세팅 작업을 할 거고요. 전체적인 구성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품들도 있고, 또 꾸준하게 잘 나가는 제품들도 있고, 고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성은 일반적인 게이밍 PC로 괜찮다, 무난하다. 사실 무난한 게 아니라 좋죠. 뭐 그래픽카드가 4070 Ti인데 보통 게임을 좋아하시는 유저들이 가격 대비 성능 대비 많이들 사용하시는, 추천하시는 그런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사용하는 CPU가 인텔 i5 13500이고요 i7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 대비 i5 13500도 좋은 것 같아요. CPU 발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공랭 쿨러로도 충분히 커버하고요. 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조금 넉넉하게 키우셨습니다. 삼성이고요. 32기가 2개, 4800MHz. 32 2개니까 64기가고 64기가 정도면은 사실 좀 넘치긴 하죠. 물론 요즘 메모리 할당을 많이 하는 게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늘려주면 좋긴 한데 64기가라면 충분한 용량, 충분한 대역폭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삼성 DDR5 메모리가 약간 이슈가 있어서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혹시나 하고, 뭐 서비스 센터에서는 가급적 DDR5 메모리 삼성 말고 다른 쪽 메모리를 한번 써보세요, 뭐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5600MHz 뿐만이 아니라 다른 4800도 조금 그런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 듣고. SSD는 SK 하이닉스 P41 2TB고요. PCI 4.0 SSD라서 속도도 뭐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제품입니다.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고요. 13500이면 B760 메인보드면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B760 보드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저희 매장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게 박격포 또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박격포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임 브랜드도 있고요. 판매가 되기도 꽤 많이 판매가 됐고, MSI B760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가 14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뭐 충분하죠. 13500 사용하기에는. 그리고 PCI 4.0 슬롯 2개가 지원하기 때문에 젠4 SSD 사용하기에도 괜찮고요. 또한 방열판이 2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M.2 장착을 할 때 좀 편리하게 장착을 하라고 쉽게 나사 없이 장착할 수 있는 이지클립 그런 포지션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괜찮고요. 그래픽카드 소켓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름 또 튼튼하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블랙과 스틸로 섞여 있기 때문에 화이트 케이스에서도 잘 어울리고, C타입 단자도 있고 USB 3.0도 있고, SATA 단자는 총 6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4개, 하단에 2개. 또한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후면에 C타입 단자 하나 또 있고, 이더넷 랜은 리얼텍 칩셋으로 2.5기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CPU 공랭 쿨러입니다. 이 제품 요즘에 자주 봐요. 펜타웨이브에서 나온 제품인데 Z06T라는 듀얼 공랭 쿨러고요. 120mm 팬이 2개가 달려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기존 팬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기본 팬 빼고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도 MSI 제품입니다. A750GF 750W 80 플러스 골드 제품이고요. 그래픽카드가 4070 Ti이기 때문에 사실 4070 Ti는 제조사에서, 유통사에서 권장 파워가 750W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50W 정도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 매장에서 조립 대행이든 가져오시는 고객분들 보면 4070 Ti 같은 경우에는 보통 850W 정도 되는 파워 서플라이를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750W 80 플러스 골드 등급으로는 딱 좋다. 하지만 조금 더 올려도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픽카드는 EMTEC 제품이고요. EMTEC 게이밍 프로 RTX 4070 Ti, 메모리 용량은 12기가,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논 RGB 케이스고요. 아이구즈 제품이고 프레이 30 플러스 블랙입니다. 시스템 펜이 전면 143개, 상단에 142, 후면에 141, 이런 식으로 총 140 시스템 펜이 6개가 되어 있고요. 얘가 PWM이 되는가? 아쉽게도 PWM 기능은 없고 몰렉스 방식으로 전원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펜 조절은 안 돼요. 상시 고정 RPM으로 회전합니다. 딱 이 사용자분께서는 약간 좀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고 살짝 뺄 때는 빼고,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는 4070 Ti를 넣으면서 케이스는 그냥 약간 노멀한 좀 가성비 쪽으로 사용을 하고,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도 PCI 4.0 SSD를 사용을 했고, MSI 박격포 B760 메인보드, CPU도 공랭 쿨러가 가능한 i5 13500, 파워 서플라이도 딱 맞게 750W 골드 모드, 적절하게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조립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써멀은 저번에 지원받았던 에임의 국산 써멀로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인텔 i5 13500 프레이 30 플러스 블랙 미들타워 케이스에 장착 완료했습니다. 별 특별한 문제 없이 작업은 잘 진행이 되었는데, 중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삼성 메모리 32기가 DDR5 4800MHz 두 장인데요. 조립 세팅 다 끝내놓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몇 번 켜보니까 한 2번 정도, 제가 아까 찍어놓지 못했어요. 2번 정도 바이오스 화면 뜰 때 메모리 오버클럭 페일이라고 메시지가 2번 나오더라고요. 시금치 메모리인데 XMP 게이밍 메모리도 아닌데 메모리 오버클럭 페일 떠서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래요. 확실히 DDR5 메모리는 조금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닐 거지만 그래도 여러 PC들을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한 입장에서 특히 이제 고용량 32기가짜리 이런 메모리 사용할 때는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몰라서 시네벤치나 아니면 뭐 타임스파이, 뭐 파이널 판타지, 그리고 뭐 파이어 스트라이크, 뭐 이런 테스트 다 해보고 출고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메모리 TM5 돌려보고 출고를 하려고 해요. 안 뜨던 메시지가 뜨니까 괜히 좀 불안한 거 있죠. 그리고 펜타웨이브 공랭 쿨러, 소음 괜찮네요. 생각보다. 지금 TM5만 지금 돌려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네벤치 돌려봤을 때에도 그다지 그렇게 소음 부분에서 소음은 나긴 나죠. CPU가 발열을 하니까, 열이 나니까 나긴 나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팬들을 바꾸죠. 시네벤치 돌렸을 때 13500, 최대 온도는 68도 정도 나왔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돌렸을 때 그래픽카드 EMTEC RTX 4070 Ti 최대 온도는 64.2도. 그래픽카드는 생각보다 조금 길어서 프레이 30 플러스 케이스에 넣을 때 이 길이가 조금 오버해가지고요. 약간 틀어서 장착을 해야 돼요. 딱 가격 대비 가성비에 맞는 케이스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웬만하면은 다 12VH PWR 전용 한선짜리 케이블을 가져오시는데, 요거는 아쉽게도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12VH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픽카드 제공된 문어발 이용했는데, 또 다행히 문어발이 8포트 2개짜리라서 그렇게 막 지저분하진 않네요. 내부 조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하고요. 후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구즈 프레이 30 플러스 시스템 팬들은 140mm가 총 6개로 되어 있지만 PWM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4핀짜리 몰렉스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총 6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뭐 PWM,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름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파워 서플라이가 조금 길어서 하드베이에 좀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를 장착할 때는 이 하드베이를 빼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한 칸 더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베이를 앞쪽으로 한 칸 더 밀거나 뭐 그렇게 해야 파워 서플라이를 좀 장착할 때 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봐도 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케이스에 넣어도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가 별도 있기 때문에 안테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가끔 안테나 연결 안 하고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동봉된 메인보드 박스 안에 안테나 2개 있기 때문에 각각 안테나 연결을 해주셔야 와이파이, 블루투스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사이드에 LED 이렇게 또 불이 들어오니까 한결 느낌이 또 새롭네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구성품들 중에서 좀 많이들 사용하시는 부품들, 특히 인텔 i5 13500 그리고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 프레이 30 플러스 케이스, 그리고 요즘 또 많이들 핫하게 가져오시고 또 주문하시는 펜타웨이브 듀얼 공랭 쿨러, 요즘 진짜 많이들 또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TX 4070 Ti 게이밍 프로 그래픽카드, 이러한 구성품으로 조립 세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부분이 살짝 아쉽고요. 오류가 안 났으면은 모르겠는데 또 부팅할 때 메모리 오버클럭 페일이라고 뜨니까 찜찜하잖아요. 당분간 좀 DDR5 메모리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팀그룹이나 아니면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이런 메모리를 쓰거나 아니면 XMP 지원되는 게이밍 튜닝 메모리를 쓰거나 뭐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용량 메모리일 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 구성품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